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이제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거 정말 큰 변화구나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이 직접 과목 고르고 학점 따서 졸업한다니, 뭐랄까, 언뜻 듣기엔 되게 이상적인데요. 과연 우리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고교학점제는 뭐 단순히 제도 하나 바뀐다 이걸 넘어서요. 학생들이 배우는 방식, 또 미래를 설계하는 그 과정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대 효과란 또 동시에 현장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우려들, 이런 과제까지 좀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확 와닿는 변화는 역시 그 졸업 기준 같아요. 그쵸? 네, 네. 기존에는 그냥 출석 일수만 채우면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는 3년 동안 총 192학점 이상 이걸 다 따야 하고 또 과목별로는 출석률 3분의 2 넘고 성취율도 40% 넘어야만 졸업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야, 이거 거의 뭐 고등학교판 대학 학사 관리 시스템 같은데요. 그렇죠. 그 이수와 졸업 기준을 학점으로 딱 명확히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학생의 학습 결과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학교에 와서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뭘 배우고 성취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 못하면 보충지도 같은 지원까지 받게 되고요. 학생들이 시간표를 직접 짠다는 거. 와,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죠. 공통 과목 빼고는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 중에서 막 골라 듣는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학생처럼요. 이론적으로는 완전 개인 맞춤형 교육 실현 같은데 혹시 그 연구학교 학생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뭐 예를 들면 수업에 이렇게 집중해 본 건 처음이다 라거나 좀 무기력했는데 벗어나는 느낌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니까 학습 동기가 좀 높아지는 효과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이게 또 자기 주도성이나 진로 탐색 능력을 키운다는 이 제도의 핵심 목표랑 딸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평가 방식 변화 같아요. 네, 평가도 바뀌죠. 1학년 공통 과목이나 일부 선택 과목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지만 그 많은 진로 융합 선택 과목들은 성취평가,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운영된다고요. 맞습니다. 이러면 그 학생부의 세특 있잖아요. 과목별 선생님이 학생의 역량이나 활동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기록, 이게 훨씬 중요해지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성취평가제를 확대하는 건 아무래도 좀 과도한 내신 경쟁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크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고교학점제였던 가장 큰 딜레마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 흥미나 적성을 따라가는 맞춤형 교육, 이걸 지향하면서도 여전히 일부 과목에는 상대평가가 남고 또 무엇보다 대학 입시는 변별력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표준화된 경쟁 시스템이라는 점이죠.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이 제도 성공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군요.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려가 진짜 상당하던데요. 네, 그렇죠. 특히 선생님들 부담 증가 문제, 이게 좀 심각해 보여요. 과목은 다양하게 열어야 하는데 교사 수급은 어렵고 행정 부담까지 늘었다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설문조사 보니까 교사 절반 이상이 업무 부담 크게 늘었다 이렇게 답했던데요. 교원 문제는 고교학점제가 잘 안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킬레스건 같은 부분입니다. 단순히 뭐 교사 수를 늘린다, 이걸 넘어서서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요. 또 정말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끔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방안이 시급합니다. 지역 간 교육 격차 문제도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참 따끔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우려가 큽니다. 아니, 수도권 큰 학교랑 농어촌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나 질이 다르면 선택권 보장, 이 말이 좀 무색해지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뭐 공동교육 과정이나 뭐 온라인 수업으로 보완한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현실적인 한계는 좀 분명해 보여요. 맞습니다. 인프라 격차가 결국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공동교육과정 같은 대안들이 제시되긴 하지만 그 운영의 질 관리 문제라든가 실효성 확보, 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이동 부담 같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죠. 자칫하면 이 형평성 문제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직 진로도 명확히 못 정했는데 당장 대입 유불리 따져서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나? 이런 부담감도 클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결국엔 입시 위주 교육이 더 심화되고 관련된 사교육 시장만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네. 뭐 정보 부족한 걸 이용해서 고액 컨설팅 문제까지 벌써부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고교 교육 과정 자체는 학생 맞춤형으로 이렇게 진화하는데 대입제도가 그 변화를 아직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혼란인 거죠. 이 간극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또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결국 대입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종합해보면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게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하지만 교원 부족, 교육 격차, 또 대입 연계 미흡 같은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과제들을 안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전면 시행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풀어야 할 매듭이 참 복잡해 보입니다.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이 그동안의 어떤 획일적인 경쟁에서 벗어나서 다양성을 품는 성장으로 나아가려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은 거죠.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 특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면서도 동시에 교육의 공정성을 지키고 또 미래 역량 함양과 당장 눈앞의 대입 준비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과 합의가 앞으로 고교학점제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